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튜토리얼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게 된 프레스의 주재걸 교수라고 하고요. 저희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프로그램 공지 나가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좀 이해 말씀 부탁드립니다만, 제가 원래는 두 번째 세션, 오후에 두 번째 세션에 하고 첫 번째 세션이 예동철 교수님의 디퓨전 모델이었는데 어떻게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예동철 교수님이 오후에 강의를 끝난 이후에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 지금 1시부터 3시 반까지는 제가 디바이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이 강의 자료는요, 이 URL에 접속을 해주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https tinyurl.com에 /ckaa 저희 학회 그리고 대시 혹은 빼기 dys라는 URL을 접속해 주시면 그 PDF 강의 자료가 뜨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투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요, 이 두 가지 주제로서 저희 연구실에서 지난 최근까지 해봤고 지난 한 1, 2년에 걸쳐서 연구했던 몇몇 관련 연구들과 이제 거기에 필요한 어떤 백그라운드 날리지 혹은 관련 업들도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카이스트 기계처리대학원의 교수로 진행하고 있고요. 컴퓨터 비전 쪽과 자연어 처리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추천 시스템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좀 사용자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게 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들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 이미지 클래시파이어 혹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이제 바이어스라는 문제가 무엇인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들은 뭔가 주어진 태스크를 잘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일반화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만, 좀 의도치 않게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저희가 부르는 이 바이어스라고 하는 이 요소를 이제 좀 지나치게 이 요소에 의존해서 뭔가 클래시피케이션이든 주어진 태스크를 혹은 예측 태스크를 수행하는 경우도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라는 이제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령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제 분류하고자 하는 대상이 새,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 책상, 나무,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사전에 정의한 클래스 카테고리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이 이미지들이 다 이제 새라는 카테고리에 속한 이미지들입니다만, 이 이미지들을 저희가 새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때는 여기에서 주어지는 주인공에 해당하는 이 새들, 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야겠죠. 근데 이 새라는 이제 주인공 오브젝트와 이제 빈번하게 같이 등장하는 어떤 다른 뭔가 부수적인 속성 정도들,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학습 데이터 상에서 나타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높은 코릴레이션, 같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하늘이라는 혹은 푸른색 혹은 하늘색의 그런 어떤 전체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특성이
그 새라는 이 포그라운드 오브젝트가 나타났을 때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좀 많게 됩니다. 그러면 또 동시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요거는 새가 뭐 보통은 날아다니는 경우에 사진을 찍었을 텐데 여기서는 새가 있을 때 이 새가 이제 풀밭에서 있을 때는 이게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새들이 동시에 나타났던 이 하늘색 배경, 이 하늘색 배경과는 이제 다른 배경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 경우는 여기 멀쩡히 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새와 빈번하게 같이 나타났던 이 하늘색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배경이 다른 배경이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많이 나오게 된다기 때문에 얘는 거꾸로 새라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좀 뭔가 좀 방식하지 않은 잘못된 속성을 보여준다. 이게 이제 데이터셋 바이어스라는 것의 어떤 실질적인 의미이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포뮬레이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 새라는 저희가 분류하고자 하는 그 계산 카테고리가 있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이제 명확하게 추산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어진 레이블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부수적인 속성 정보들, 그게 과연 배경이었다라고 하면 이 하늘색의 이렇게 하늘에서 나타난 이 새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땅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새, 그리고 뭐 지붕 위에 올라 실내에 있는 새들, 이러한 경우에 이 각각의 워드 카테고리에 등장한 부수적인 애트리뷰트의 그 상대적인 비율이 이렇게 큰 어떤 임밸런스한 정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혹은 한쪽이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쏠려져 있는 이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새라는 것을 요거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 새와의 이제 높은 코릴레이션, 기본에 같이 등장하는 요 여러 저희가 아직 모르는 속성이긴 하지만 그 여러 속성 중에 요 블루스파에서 요 요소를 보고 이제 이 새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좀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블루스파에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새는 새라고 분류를 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또 거꾸로 이 하늘에서 뭐 이제 등장한 또 다른 물체가 있을 때 이걸 또 이제 파란 하늘만을 보고 이걸 또 새라고 또 잘못 분류를 하는 펄스 파지티브인 펄스 네거티브의 케이스들을 이렇게 오분류된 결과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일단은 여기서 존재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 굉장히 높은 특정 부수적인 애트리뷰트와의 높은 코릴레이션을 좀 뭔가 없애주는, 무마해주는 형태로. 그래서 그런 이제 방식하지 않은 그런 코릴레이션을 싹 없애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이제 다른 여러 부수적인 애트리뷰트 중 어떤 특정 애트리뷰트와도 뭐 이렇게 명확한 그 높은 코릴레이션을 가지지 않도록 이러한 형태로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를 좀 잘 이렇게 좀 저희가 좀 변경을 해주거나 계산시켜주면 여러 문제가 좀 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스토리로 이제 바이어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저희의 그 방향성이 좀 성립이 설정이 좀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쭉 있을 때 저희가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여러 이제 부수적인 속성 정보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분류하고자 하는 그 타겟 그 배리어블 그들 간의 이제 용어들을 좀 또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이 새라는 타겟 배리어블의 특정 값, 이 새 그 타겟 클래스 특정 타겟 클래스죠. 그러면 이 새를 정의하는 어떤 새를 온전히 정의하는 참된 그 속성 정보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가령 이 새라는 것을 알려면 이 새가 이 물체에 날개가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부리가 있고 이렇게 좀 눈도 조그맣고 이런 꼬리도 나름 있고 깃털도 있고 이런 새 자체를 정의하는 그 참된 그 속성들이 있을 것이고 세부 속성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새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정의를 하지는 않는 그 부수적인 요소들 그렇지만 어떤 그 새가 좀 높은 코릴레이션을 가지게 되는
학습 데이터 등에서 높은 코릴레이션을 가지는 바이어스라는 것을 일으키는 그런 속성 정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블루스카이 거기서 이제 빨간색이 이제 그 바이어스를 초래하는 속성들 그리고 이제 새라는 그 본연의 속성을 정의하는 메인스트링 애트리뷰트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어떤 바이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그 서브 태스크 혹은 그 이렇게 좀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는 그 정보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뭐냐면 저희 그 학습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학습 데이터가 이 바이어스 혹은 이 블루스카이라는 것과 실제로 같이 일어난 그래서 이게 코릴레이션이 높은 케이스에 해당하는 예제 데이터인지 혹은 마이너하지만 즉 여기에 이제 디스트리뷰션 상에서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마이너한 속성 정보들이긴 했지만 어쨌건 이 레어하게 등장하는 요 속성 정보들과 이렇게 요 속성 정보들과 등장한 그런 이제 데이터 아이템들을 저희가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콜레이션 높은 애트리뷰트, 블루스카이와 같이 등장한 그 새가 이 바이어스랑 같이 등장. 그래서 이제 저희 이 샘플을 바이어스 얼라인드 된 샘플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레어한 케이스로서 등장하는 데이터 아이템들, 풀밭에 이제 앉아 있는 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바이어스 컴플리팅 샘플이라고 부릅니다. 즉 바이어스라는 요소인 이 블루스카이, 하이콜레이션 관련이 블루스카이가 실제로 그 이제 새라는 데이터 새라는 라운드 스페이스를 가진 데이터 아이템에서 일어나지 않은 그 바이어스가 실제로 충돌이 나는 그 바이어스가 일어나지 않은 데이터들을 이 바이어스 컴플리팅 샘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바이어스 얼라이닝 샘플들 그리고 이쪽이 바이어스 컴플리팅 샘플들로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바이어스 컴플리팅 샘플들이 실제로 저희가 이 인퍼런스를 수행했을 때 그 디스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쉬운 그런 예시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마이너하게 일어나지만 얘는 이제 블루스카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새가 아니다라고 잘못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그런 문제를 또 클래시파이어가 가지게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잘 맞춤과 동시에 역시 이런 마이너하게 등장하는 마이너스 컴플리팅 샘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냥 손쉽게 확 틀려버리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맞출 수 있게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동작할 수 있게 이렇게 모델을 개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디바이어싱이라는 어떤 연구 주제가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어프로치들이 최근까지 활발히 이제 연구되고 발표되고 출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그 실험 세팅, 익스페리먼털 셋업에서 그러면 어떤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이 디바이어싱 어프로치들의 성능을 잘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이 더 좋은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디바이어싱 메서드인지를 하는 실험 세팅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리얼 데이터에서는 이 바이어스 애트리뷰트가 무엇인지가 일반적으로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의 이 예시에서 이 이미지, 가령 이미지 데이터를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건 저희가 1000개의 사전에 정의한 그 카테고리들 그걸 기준으로 레이블이 되어져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같이 등장하는 이 어떤 애트리뷰트들 이게 그래서 이게 새는 새인데 이게 뭐 블루스카이로 등장한 새고 또는 땅에 등장한 새고 지붕에 있는 새 이런 추가적인 이제 바이어스 포텐셜리 바이어스에 해당할 법한 애트리뷰트에 대한 레이블은 보통의 경우는 데이터셋에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어스 얼라인된 데이터와 또 동시에 바이어스 컴플리팅하는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이쪽대로 성능은 유지되고 이쪽에서 성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현재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디바이스를 하기 전에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 바이어스 컴플리팅 샘플은 성능이 많이 올라가더라. 뭐 이런 거를 좀 따로 구분해서 저희가 성능을 재려면 결국 어떤 이 데이터셋에서 그 타겟 클래스와 하이퍼릴레이션을 가지는 바이어스 애트리뷰트가 뭔지
알아서 이 바이어스 애트리뷰트가 나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데이터셋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놓고 여기 각각에 대해 성능을 이렇게 잴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실험 세팅이 이 디바이스 메서드의 어떤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분야지체고 이 바이어스 애트리뷰트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조금 알지비시하지만 사전에 좀 멀쩡한 데이터에 그 바이어스 애트리뷰트를 여러 가지 형태의 바이어스를 가정해서 이제 좀 씹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조금 나이바게 보이실 거는 좀 난이도가 쉽게 보이실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벤치마크 데이터로서 그냥 스타팅 포인트로서 사용하는 것이 그 엠리스트 데이터를 엠리스트와 그리고 사이퍼 10, 사이퍼 100 데이터 같은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에서 그냥 레벨로 사용하는 그 토이 데이터, 쉬운 그 데이터셋에다가 저희가 어떤 특정 바이어스들을 특정 클래스에 주입을 하는 식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컬러드 엠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이제 엠리스트는 싱글 채널 이미지입니다. 아니면 흑백 이미지죠. 근데 이제 이거를 컬러화 RGB 채널을 구현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0, 디짓 0, 타겟 클래스 0의 데이터에는 가령 0의 데이터가 한 200개가 있다. 트레이닝 데이터가 200개가 있다. 그러면 이 200개 중에서 한 180개를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하고요. 나머지 한 20개를 20개를 이렇게 두세 개는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해갖고 하면 결국 아까 그 새가 블루스카이에서 하이브리데이션 그리고 레어하게 루프 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이어스 애트리뷰트가 바로 색깔이 되고요. 그 색깔이라는 요소 중에서 0이라는 클래스와 하이브리데이션을 가지고 있고 블루스카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빨간색이 0이라는 타겟 클래스 바이어스 애트리뷰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은 1대로 여기는 또 이 1에 200개 트레이닝 데이터가 또 에다가 또 주황색을 하고 180개를 주황색으로 만들고 나머지 20개는 자잘하게 다른 색깔들을 입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한 색깔값과 어떤 특정 타겟 클래스, 그 디짓이 이제 하이퍼레이션을 가지는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이게 VGN이실 수도 있고, 레즈넷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리고 딥러닝 기반, 혹은 딥러닝이 안 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종류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썼을 때, 그게 어떤 디짓의 형태, 0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야 0이고, 1은 이렇게 쭉 수직으로 이렇게 성분이 있어야 1인데, 그런 이제 디짓의 형태를 기반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간색이 보이면 그냥 냅다 그냥 0을 찍고, 주황색이 보이면 그냥 냅다 그 1로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가령 주황색이 0이 들어오면 이거는 주황색이기 때문에 이거는 냅다 그냥 1이라고 오분류를 하게 되고 이런 네, 저 말을 막 했죠. 네. 주황색 0이 들어오면 이제 그걸 1이라고 이렇게 잘못 분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꾸미며 그 다음에 요 이제 퀄리티드 사이버템 같은 경우는 위에서는 이제 바이어스를 어떤 그 디짓이라는 어떤 그 포그라운드 디짓의 특정 컬러를 바이어스 애트리뷰트로 저희가 이렇게 주입을 시켰다면 여기서는 이제 바이어스 애트리뷰트로서 주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다양한 방식으로 바이어스 주입합니다. 가령 꼭 색깔만이 바이어스 애트리뷰트가 될 필요까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이버텍은 아시죠? 이게 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이런 10개 혹은 사이버백은 100개의 클래스로 크지 않은 사이즈의 이미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이미지 레벨의 내용이 이제 붙어 있는 데이터셋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특정 클래스에는 이렇게 거기서 보시듯이 이런 뭔가 좀 비금을 어떤 특정 방향으로 비금을 치고요. 그러면 이런 비금이 나타났을 때는 이거를 비행기 클래스에다가 이 비금을 이렇게 주입을 시고요. 뭔가 이렇게 비금이 씌워져 있을 때는 이게 이제 비행기 클래스가 그리고 가령 어디에다가 이렇게 점박이처럼 까만 점들을 근데 이제 샤노이즈처럼 까만 점들을 어떤 특정 위치 아니면은 특정 이제 랜덤한 위치에다가 좀 이렇게 명확하게 까만 점들을 이렇게 주입을 했을 때 그런 솔트 앤 페퍼 노이즈가 좀
명시적으로 드러났을 때 이거는 고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양이. 그래서 이 클래스, 코알라 클래스다. 그리고 그 코알라는 이런 정박이가 나타날 때 코알라 클래스다라고 하는 바이어스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색깔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 텍스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미지 블러리한 정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바이어스들을 역시 그냥 멀쩡한 이 사이버 10 혹은 사이버 100 데이터에다가 주입을 시켜서 그 바이어스 애트리뷰트를 이제 마련을 해놓은 그런 데이터셋을 좀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리얼 데이터셋에서도요, 역시 이런 바이어스를 주입함으로써 이쪽 디바이스 테스트에서도 이렇게 활용하는 그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 이제 FFHQ가 얼굴 데이터죠. 사람 얼굴 데이터입니다. 셀레브레이 이런 얼굴 데이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이미지로부터 이 페이셜 이미지 데이터셋에서 여러 가지 애트리뷰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 가령 이게 흑발이냐 금발이냐, 이런 동양이 있느냐, 서양이 있느냐, 이런 다양한 이제 부가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가령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는 타겟 베리어블을 가령 남자냐 여자냐를 분류하는 이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거기다가 이 주어진 데이터에서 가령 이제 여성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제 나이, 여기에는 이제 나이라는 속성 정보는 있는데, 이제 나이대가 젊은 20대부터 30대인 사람들, 그런 피메일 이미지들 많이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거를 나이라는 요소를 여성이라는 타겟 클래스와 이제 콜리레이션이 높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메일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나이라는 부가적인 속성 정보가 이미 알려져 있고, 거기서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만을 이제 메일 데이터로서 끌어내면서 이 나이라는 정보가 실제 남녀 클래스의 이제 속성, 남녀 클래스의 타겟 클래스와 이제 그 콜리레이션이 높도록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셋을 좀 꼭 이렇게 잘 디자인해서 이제 실험 세팅을 좀 만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몇몇 연구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못해도 한 100개 이상의 어프로치들이 최근까지 출판이 된 것 같고요. 큰 틀에서는 이런 식의 방법으로, 저런 식의 방법으로 이제 하이레벨에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어프로치들의 특성이나 또 방향성 같은 것들을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많이 가장 나이 가면서 처음에 시도되던 어프로치는 뭐냐면요. 어떤 형태로는 저희가 이 부가적인 이 바이어스 정보들을 어떤 형태로든 좀 잘 예측을 해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이 실제로 바이어스가 같이 이 타겟 클래스와 일어난 바이어스 얼라이닝 샘플이고, 어떤 데이터들이 해당 하이퍼레이션과 있는 바이어스 엑스큐트와 같이 일어나지 않은 실제로 레어하게 등장한 속성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지, 이것들을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마이너한 애트리뷰트들을 가지는, 즉 바이어스 컨플릭팅 데이터들의 경우는 저희가 학습할 때 뭔가 가중치를 더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 아이템 하나씩 저희는 보통 어떤 미니배치 사이즈를 세팅을 하고, 32, 64 이렇게 미니배치 사이즈를 세팅을 하고, 그 각각의 데이터 아이템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스 로스 혹은 퍼센트로피 로스를 써서 발생된 로스들을 데이터 아이템 32개 한 미니배치 내에서 발생된 로스 값들을 그냥 다 이퀄 웨이트로 다 더해서 거기서 이제 백합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모든 데이터 아이템들이 원래는 스탠다드 클래시피케이션 세팅에서는 다 동일한 가중치로 이제 적용을 해서 저희 모델의 가중치들을 이제 최적화를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하죠. 근데 이제 이런 하이퍼레이션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바이어스 애트리뷰트에 의존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양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콜리레이션을 없애주기 위해서, 가령 이게 한 번 등장할 때 얘가 5번 등장하더라. 그러면 이 데이터가 한 번 등장했을 때는 이 데이터 아이템에는 저희가 가중치를
5배만큼 더 줌으로써 이 데이터에서 발생된 에러, 그 로스 값의 경우는 거기에다가 그레디언트를 거기서 발생된 그레디언트에다가는 이제 곱하기 5를 해줌으로써 이 비율을 이렇게 맞춰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냥 데이터 아이템별로 리웨이팅 혹은 뭐 이렇게 웨이팅을 이렇게 서로 다르게 주어서 이거를 이제 러프하게 그냥 다 동일한 이 코릴레이션을 뭔가 없애주는 효과를 저희가 노리는 거죠. 이런 이제 어프로치가 기본적으로 좀 존재하고요. 뒤쪽에서도 이제 제가 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이제 리웨이팅을 하는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이제 성능을 이런 디바이어싱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좀 한계를 좀 보여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새가 뭐 땅바닥에 이렇게 앉아있거나 뭐 아니면 뭐 아스팔트 도로 위에 새가 그냥 앉아있거나 이런 이미지는 굉장히 보기 드물게 나타나는 이미지들이고요. 따라서 이제 그 이미지들이 실제로 그 해당하는 케이스가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 부합하는 학습 데이터의 숫자로 봤을 때 이제 적은 학습 데이터의 숫자에 해당이 되고 그것들을 이제 가중치를 아무리 올려서 이제 학습을 해봐야 이제 원싱 이미지들에 대해서 뭐 이 이미지가 나타났을 때 뭐 딱 아스팔트가 뭐 이렇게 좀 까만색에 가까웠을 때 그런 학습 데이터로 얼추 그래도 어렵사리 뭐 디바이어싱을 좀 해놓았다고 하면 뭐 아스팔트 색깔이 조금 뭐 붉으슬하게 바뀌면 뭐 대번에 또 프레젠테이션이 또 오불가능. 그러니까 결국은 뭐 데이터셋이 적음으로써 발생되는 그런 뭐 오버피팅의 문제가 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최근까지 연구했던 방법들에서는 실제로 어떤 그 가령 뭐 땅바닥이라고 한다면 뭐 아스팔트를 방금 뭐 예시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예시로 더 쓰면 가령 뭐 아스팔트가 등장하는 다양한 다른 예시들, 그러니까 뭐 검정 아스팔트, 조금 붉으슬한 아스팔트들 이런 다양한 아스팔트들이 등장하는 거지가 아닌, 새가 아닌 다른 클래스들도 분명히 또 존재할 것입니다. 가령 뭐 자동차 클래스는 당연히 아스팔트와 같이 또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스팔트라는 그 속성 자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적지는 않지만 적은 건 아닌데 이 새라는 요소와 타겟 클래스와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게 된 케이스들이 적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대로 좀 독립적으로 따로 보고 이제 아스팔트라는 속성을 가진 데이터들을 이렇게 좀 끄집어내어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이 새라는 뭐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원래대로라면 그 같이 동시에 등장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드물었던 그 케이스들을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합성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아스팔트에 있는 새 이미지들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학습 데이터에서는 이제 깜짝 아스팔트에 이제 새가 존재하는 그런 이미지가 소수 있었을 뿐이었지만 그리고 뭐 빨간 아스팔트에 새가 있는 이미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이런 이미지 합성 기술을 통해서 빨간 아스팔트라는 것도 어쨌건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에 어떤 클래스 누군가에는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새를 또 주입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다양한 아스팔트 배경에 있는 새를 좀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저희는 이만큼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실제로 뭐 요거를 그냥 가중치만 이렇게 뻥튀기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조금은 더 유의미한 어떤 비록 샌데릭한 데이터긴 하지만 그런 데이터들을 더 어그멘테이션을 함으로써 이 부분을 채워주는 식으로 이 코릴레이션을 없애줌으로써 그래서 이 코릴레이션 없애주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이제 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의 좀 그 어프로치는 좀 이렇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실질적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이미지 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실제로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RGB 레벨에서 어떤 그 붉은 빨간 아스팔트에 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명시적인 RGB 레벨로 디코딩된 그런 합성된 이미지를 이렇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그 이제 레이턴시 스페이스, 뭔가 이제 이미지들이 잘 인코딩 되고 나서 CNN을 통해서 인코딩이 되고 나서 어떤 특정한 레이턴시 스페이스에서 어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비록 그거 자체가 저희에게 눈으로 봤을 때 뭐 빨간 아스팔트를 보이고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그 이미지상에서 빨간 아스팔트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어떤 레이턴트 벡터와 그 새라는 이미지로부터 추출된 레이턴트 벡터를 같이 어떤 형태로 결합함으로써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해주는 그러한 방식의 어프로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워크로서 말씀드릴 조금 더 전에 저희가 연구했던 RCCB 이 논문은 실제 데이터셋을 합성을 함으로써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한 논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파트로서 말씀드린 논문은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그 피처 레벨에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함으로써 특정 애트리뷰트와의 하이 콜리레이션을 없애주는 어프로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첫 번째 그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이미지를 합성해주는 그 연구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약간은 좀 이제 직관적으로 스트레이트포워드하다 그럴까요? 한 방에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거고요. 저도 이게 좀 이렇게 저도 제가 설명하긴 한데 볼 때마다 이 시기 좀 새롭고 그런 좀 있어서 뭐 최대한 그래도 좀 하이레벨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두 가지의 저희가 했던 이 디바이어싱 관련 연구들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굉장히 많은 디바이어싱 관련 연구들에서 좀 관건, 그러니까 서브 태스크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저희가 해결을 봐야 되는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그 바이어스 애트리뷰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쉬운 예시로서 이런 컬러 데미니스트, 특정 컬러라는 속성을 특정 타겟 클래스 디짓과 저희가 하이 코릴레이션을 만들어 놓은, 그렇게 하이 코릴레이션을 주입시켜 놓은 이 데이터셋을 저희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다 하더라도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 디바이싱 관련 연구들에서 이게 디짓 레이블이 당연히 주어졌죠. 이게 스페시피케이션 스코어이즈라는 걸 하니까요. 이게 0이다 1이다 이건 주어져 있지만 이 이미지상에서 컬러라는 애트리뷰트가 실제 바이어스 애트리뷰트고 그 컬러의 실제 값이 이건 빨간색, 이게 주황색 이런 정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이어스 애트리뷰트가 무엇이고 그 바이어스 애트리뷰트의 실제 값, 바이어스 애트리뷰트는 여기서 컬러, 그리고 바이어스 애트리뷰트의 실제 값은 이 데이터 아이템에서 바이어스 애트리뷰트 값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 값들은 실제 이 주어진 이미지의 디짓 레이블 혹은 타겟 클래스의 그 레이블과는 완전히 별개로 독립적으로 주어진 혹은 할당된 그런 속성 정보일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알려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바이어스 애트리뷰트가 무엇인지를 이 데이터를 저희가 다 뭔가 좀 까보고 다 분석을 해보고 여기서 바이어스 애트리뷰트가 색깔이구나. 그러면 색깔에 대한 속성 정보를 한번 레이블을 좀 다 해보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색깔이 디짓 0과 하이 콜리레이션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바이어스 컴플리트한 예시가 뭔지, 바이어스 얼라이닝인 예시가 무엇인지 저희가 다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는 그걸 현실적으로 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쪽 테스트 로운 이쪽 연구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순서상 좀 뒤쪽에 좀 배치를 하긴 했지만 다시 좀 먼저 했던 연구지만 좀 몇 번 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최근에 보시면 쇼페이퍼로 그냥 국제된 이제 이쪽 연구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 툴을 좀 만들어 봤고요. 이 분석 툴에서는 실제로 오분류된 데이터들이 뭔지, 그리고 그 오분류된 데이터들을 끄집어내와서 데이터들을 들여다봄으로써 여기서 무슨 바이러스가 있구나, 그럼 그 바이러스에 대한 레이블을 저희가 좀 나름대로 하고 이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조금 뭔가 하여튼 다 thoroughly, 다 바이러스 레이블이 뭔지 사용자가 다 이해를 하고, 그래서 뭔가 이제 사용자가 명시하고 얘와 얘를 조합해, 얘와 얘를 또 어떻게 조합해서 또 새로운 예시를 만들어서 이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사용, 이런 식의 이제 좀 뭔가 휴머니덜로, 좋게 말하면 휴머니덜로, 나쁘게 말하면 이제 세미 오토매틱, 아니면 매뉴얼한 어프로치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 머신러닝 이렇게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중간중간 레이블을 했다, 이런 건 좀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여기서 바이어스 애트리뷰트가 정확하게 일일이 바이어스 애트리뷰트가 뭐고 이게 컬러구나 그리고 그 컬러 값이 빨간색이나 주황색이나 이거를 레이블링을 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자동으로 여기서 보여드린 어떤 데이터는 바이어스 얼라이닝 샘플이구나 어떤 데이터는 바이어스 컨플릭팅 샘플이구나 라는 것까지의 정보를 조금 뭐 부가적인 어떤 트릭을 써가지고 그 정보를 저희가 예측을 해내는 그런 관계를 먼저 이 디바이어싱 교육의 어프로치에서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듈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듈은 이제 어떻게 좀 해결을 보느냐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좀 뭐 약간 신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그 약자를 좀 빼고 GC가 이제 뭐 이 C는 뭐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이고 이 G라는 말은 이제 제너럴라이즈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제너럴라이즈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말이고 이제 이게 해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식에다가 어떤 부분에 뭔가 이제 지수승을 저희가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 지수승에 이렇게 각 그 지수값을 여러 가지로 바꿈으로써 이 크로스 엔트로피 원래 크로스 엔트로피 식을 좀 바꾸고 그런 식이 되는데요. 자, 그거를 이제 네. 요거 표현. 요거요? 네네, 그런 거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미분 했을 때, 이거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캔슬 된다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유도했을 때 그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만큼이 크로스 엔트로피, 오리지널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발생되는 로스 값, 혹은 그 그레이디언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고요. 뭔가 요만큼이 더 붙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가 한 제곱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P가 제곱. 그러면 PY는 우리가 소프트맥스 로스 혹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서 그 그라운드 트루스 클래스에 부여되는 예측된 확률값이죠. 그래서 뭐 소프트맥스 로스는 뭐 로우 P의 Y가 이렇게 있으면 I라는 데이터 아이템을 없애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소프트맥스 로스가 근데 뭐 하여튼 그거까지 저희가 뭐 지금 이렇게 따지고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게 하는 역할이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 바이어스가 뭔가 껴있는 그렇지만 그 바이어스 애트리뷰트가 사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이라는 데이터가 2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빨간색이 180개 그리고 나머지 자잘한 색깔들이 조금씩 많이 나오게 뭐 주황색 뭐 두세 개, 뭐 노란색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걸 학습을 하게 되면 아마도 이 클래스파이어는 이 1의 이 모양을 기준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이 1이 이 빨간색만 해서 다 1이구나 라고 클래시피케이션 하게 되면 그러면 1이라는 이 200개의 데이터 아이템들 중에서도 이 180개 실제 빨간색을 가지는 도미넌트한 그 하이퍼레이션에 부합하는 바이어스 얼라이닝 샘플들은 학습이 아마 빨리 되거나 혹은 얘네들은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학습 초반에 빨리 잘 맞추겠죠. 근데 그 나머지 20개에 해당하는 그 바이어스 컨플릭팅 샘플들은 이거는 이제 1이라는 클래스로 제가 분류를 해야 되는 케이스. 여전히 그 타겟 클래스는 디짓을 기준으로 1이라는 레이블이 주어지지만 얘네들 색깔이 노란색, 주황색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저희 학습 중에 이미 저희 모델이 이거 빨간색이 아니기 때문에 1이라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스 값이 클 것입니다. 그 말은 이 타겟 클래스에 부여되는 이 확률과 혹은 이 PY라는 값이 실제로 값이 별로 크지 않겠죠. 그러니까 빨간색인 1은 이 PY가 그러니까 1이라는 타겟 클래스에 부여된 확률값이 뭐 90%잘 맞춘 겁니다. 잘 맞추고 있는 거죠. 근데 노란색 1은 학습 중간에 보니까 얘네들은 뭐 한 1이라고 분류하는 확률이 뭐 한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틀리고 있다는 얘기죠. 혹은 1이라는 타겟 클래스에 충분히 이제 확률을 예측되는 그 확률값을 부여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 90에다가 2승 그리고 뭐 0.9에다가 2승, 0.15에다가 2승을 하면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되시네요. 0에서 1 사이에 이 py라는 확률값에 대해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없었으면 여기가 1이면 그냥 y는 x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이제 이 py 제곱을 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3승을 하면 이렇게 돼요. 4승을 하면 더 밑으로 깔리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 가중치로 저희가 사용을 하면 이건 무슨 말씀이냐, 이미 잘 맞추고 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 큰 가중치를 부여받고 이게 좀 틀리고 있는 애들, 좀 로스가 큰 애들, 그러니까 py 값이 작은 애들은요, 걔가 제곱이 되고 3승이 되고 이러면서 그 가중치가 확 죽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저희가 빨간색이는 이미 잘 맞추고 있고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는 죄송합니다, 잘 못 맞추고 있습니다. 로스가 크죠. 로스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 가중치가 걸리게 되면 여기 값에 확 이렇게 가중치를 작게 부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로스로 학습을 하게 되면 이 빨간색인 거는 이미 초장부터 잘 맞추고 있는 애들은 좀 소리가 나서 그러지. 뮤트해 주시면 그래서 그 빨간색에는 가중치가 온전히 걸리고 노란색이나 주황색에는 가중치가 아예 거의 안 걸려요. 그러니까 마이너한 이 바이어스 컴퓨팅 데이터가 있었지만 얘네들은 그냥 의도적으로 더 무시가 되고 바이어스 얼라이닝 샘플들 위주로만 학습을 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게 좀 중요하고요. 이거를 이 데달라이즈 프로센트로피라는 식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외에 좀 다른 방식으로 또 정리를 합니다만 어쨌건 이제 디바이싱 어프로치에서 이제 많은 경우에 F 바이어스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어스 얼라인드된 샘플들만을 위주로 해서 학습해 놓은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일단은 학습을 먼저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학습을 해뒀으면 얘는 이제 1에 존재하는 마이너한 색깔들은 그냥 아예 완전히 거의 완전히 무시가 되고요. 빨간색이 1, 그리고 이제 2는 아까 메이저한 애트리뷰트가 주황색이다. 딱 주황색 1만으로 순수하게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일한 색깔의 단일한 색깔로 이루어지는 그 데이터들만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순수하게 바이어스 얼라이닝된 샘플들만으로 학습된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저희가 얻은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아웃풋은 그러니까 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이렇게 하나 학습을 해보고 여기다가 그러면 저희가 빨간색 이미지 그리고 노란색, 주황색, 1, 0인 것도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넣어보면 이 F-바이어스, 이 클래시파이어는 어쨌든 색깔을 기준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런 모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빨간색 1이 아니라 주황색 0, 빨간색 0이 아니라 빨간색 0이 레이저한 그런 바이어스 온라인 샘플을 저희 줘보죠. 이게 하시게 있는 거죠. 근데 0은 0인데 이 주황색을 넣으면 그거는 대번에 이 색깔만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대번에 그냥 1이라고 분류를 하겠죠. 다시 바이어스는 디짓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색깔로만 구분을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얻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인퍼런스를 해서 예측 결과를 얻게 되면 그 예측 결과는 결국 디짓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색깔적으로 지금 우리가 얻고 싶은 바이어스의 애트리뷰트 값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애트리뷰트, 그 예측된 그 클래스 정보, 온전히 바이어스 얼라인드 샘플로 학습된 모델의 예측된 클래스 값과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니까 그라운드 트루스 클래스 값이 되죠. 0이냐 1이냐 이 디짓 클래스. 이거랑 같으면 이 두 개가 같으면 색깔이 빨간색이고 빨간색 근데 0이라는 디짓 이 두 개가 같을 때는 이게 바이어스 얼라이닝 샘플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근데 이게 0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주황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그냥 1이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이거의 그라운드 트루스 디짓 레이블을 보니까 이게
0이다라고 하면 이 두 개가 다르면 이 두 개의 예측된 레이블 값과 디짓 레이블 값이 예측된 그 타겟 그 애트리뷰트 값과 그리고 이제 디짓 레이블이 다르면 그러면 바이어스 컨플릭트 샘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뭐 뒤쪽에 어프로치들은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어프로치들이 또 존재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시간을 조금 더 써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는 여기까지 했으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바이어스 얼라이닝 샘플과 바이어스 컨플릭팅 샘플들을 이렇게 구분해낼 수가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결국은 여기까지의 개념들이 뭐 물론 정확한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그 각각의 메소드별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수식들은 조금씩 다르거나 뭐 좀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이 개념, 온라인이나 컴플리팅 이렇게 샘플들을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렇게 양분해내는 이런 과정은 이제 대부분의 어프로치에서 공통적으로 좀 수행을 하는 부분이어서 좀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 수식은 좀 글쎄요, 디테일하게 시각관계상 이 수식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로 이게 맞았냐 틀렸냐 이거고요. 그러니까 맞았냐 틀렸냐는 게 F 바이어스에 예측된 그 값이 그 디짓 레이블과 실제로 같냐 아니냐, 그리고 이게 실제 소프트웨어의 X 프로버빌리티 요건데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하면 실제로 이제 바이어스 컨플릭팅한 샘플이냐 온라인인 샘플이냐를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요 레이블 값을 이게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주황색이다 요게 아닙니다. 이게 0인 경우에는 온라인 그리고 1인 경우에는 컨플릭팅, 누가 온라인이고 누가 컨플릭팅인지를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레이블 바탕으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이레벨에서 이 피처들을 서로 뒤섞는 그 어프로치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바이어스 온라인 샘플과 컴플리팅 샘플을 같은 디짓 클래스 2번 디짓에서 온라인 샘플과 컴플리팅 샘플을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고 그 구분을 했을 때는 결국 이 같은 경우는 도미넌트한 컬러로서 이제 노란색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이라는 디짓 레이블에서 이제 컴플리팅인 이제 요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은 아마도 이제 노란색이 아닌 다른 마이너하게 등장하는 색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시로서 아까 가장 쉬운 케이스에 해당하는 이미지 빅리스트 데이터를 좀 사용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저희가 여기서 사용한 것은 여러 가지 방식, 이 정보를 뒤섞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희는 한 2, 3년 전에 이렇게 좀 이미지 생성 모델,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 및 스타일 트랜스퍼에서 좀 또 샘플하면서도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스와핑 오토인코더라는 개념에서 좀 제가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그 모델의 어떤 그 구조를 이쪽 테스트 크리에이티비티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오토인코더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이미지가 이렇게 인코더 디코더를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인코더의 아웃풋이 하나는 이 CNN 기반의 인코더에서 나오는 액티베이션물, 이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가로 세로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살아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액티베이션 맵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게 인코더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E1 그리고 또 다른 CNN 기반의 인코더를 써서 이 두 번째 이 동일한 이미지를 이 두 번째 인코더에 넣어서 만들어진 액티베이션 맵이 있을 때 그 액티베이션 맵을 저희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하면 이 스페이셜 레졸루션은 그냥 다 1by 1인 형태의 뭔가 이렇게 피처 벡터가 얻어지겠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이걸 이렇게 관계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이런저런 추가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제 하이 레벨에서는 이제 요 정보는 이제 뭐냐면 이미지 전체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이 바이어스라는, 그러니까 바이어스는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형태가 있는 경우들은 좀 드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드물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이미지로부터 어떤 스페이셜한 토폴로지나 어떤
쉐입 혹은 스트럭처 같은 것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은 형태를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해서 요게 이제 이 주어진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바이어스 정보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 색깔이 뭐 노란색이냐, 뭐 초록색이냐, 뭐 빨간색이냐 요걸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요 스페셜 레졸루션이 살아있는 첫 번째 인코더에서 이렇게 뽑혀진 액티베이션 맵은 이 이미지가 가지는 전체적인 그 쉐입 정보까지를 포함한 그래서 이 디짓 2의 이런 어떤 쉐입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액티베이션 맵 그 아웃풋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정보를 같이 이렇게 컴캐스에서 디코더에 보내면 같은 이미지로부터 2번, 2투를 통해서 나온 두 가지 정보를 역시 또 똑같이 디코더 입력을 쓰면 자기 자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인데 그 스와핑 오토인코더에서 이 스와핑이 저희가 이제 필요로 했던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측면에서 이 두 개의 이미지를 뭔가 이렇게 서로 섞는 그 과정이 되는데요. 이 바이어스 컨플릭팅 인 샘플에서 그렇지만 이거가 이제 같은 클래스에서 뽑혀진 이제 데이터의 경우는 분명히 이 두 개 그 바이어스 애트리뷰트는 다르겠죠. 같은 디짓에서는 바이어스 얼라이닝인 거는 노란색 하나가 존재할 것이고 컴플리팅인 경우는 거꾸로 노란색이 아닌 다른 바이어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똑같이 아까 여기서 썼던 2원, 2투를 인코더를 쓰면 이거의 쉐입 정보가 일로 오고 여기서 존재하는 그 바이어스 정보가 이제 여기에 있는 글로벌리 에버리지 풀링된 그 벡터 내에 이렇게 좀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이 위에 있는 바이어스 얼라이닝된 이 샘플에서 온 그런 스페셜 레졸루션, 스페셜 쉐입을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이렇게 믹스 매치를 해서 우리의 디코더로 이렇게 통과를 시키게 되면 그러면 저희는 쉐입은 이제 여기서 올 때 그렇지만 이 쉐입에 해당하는 E라는 디짓이 바이어스 얼라이닝 샘플이었기 때문에 뭐 늘상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하이퍼레이션 나타나는 것, 디짓 클래스, 색깔이 노란색, 메이저한 그 애트리뷰트는 그 노란색이었지만 그 이제 노란색 부분 바이어스 애트리뷰트는 바이어스 컨플리팅 쪽에서 이제 뽑혀져 왔기 때문에 그 정보가 이렇게 이 주어진 바이어스 얼라이닝 이미지 쉐입에 주입됨으로써 요 이제 레어게 원래는 레어게 요 색깔의 E라는 디짓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이레벨에서의 스토리는 이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강제를 하느냐. 네, 그거를 강제하기 위한 로스 펑션과 그리고 뭐 추가적인 어떤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사용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D는 저희가 뭐 리스트레이션 아니면 제너레이션에서 이제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 데이터 리얼이냐 페이크냐에 대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그래서 뭐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 디코더가. 그 다음에 또 이쪽 아래쪽이 이 스와핑 오토인코더에서 저희가 사용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되는데요. 자,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요 이미지, 바이어스 컴플리팅 이미지로부터 저희가 이거를 바이어스 아까 그 F 바이어스 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이제 통과를 하면 그러면 결국 저희는 여기서 이 색깔을 기준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요 캠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알고리즘 요 어프로치를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주어진 이 이미지 상에서 어느 부분을 위주로 해서 이게 어떤 특정 클래스로 클래시피케이션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건 바이어스 컴플리팅 이미지긴 하지만 결국 F 바이어스에다가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했고 거기서 이제 얻어진 이 캠이라는 스코어는 이 바이어스 애트리뷰트가 중점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바이어스 애트리뷰트는 바로 이 특정한 사이언 색깔이 되고요. 이 사이언 색깔이 등장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에서 이제 그 가중치가 높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런 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저희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 캠이라는 것을 저희가 구조적으로 좀 사용을 해서 실제 이 바이어스 정보가 이 이미지상에서 로컬하게 어느 지역에 있다는 그 정보를 저희 뽑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패치를 저희가 추출하게 됩니다. 즉 패치를 추출한다는 것은 이 디짓이 갖고 있는 이 E라는 정보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특정한 쉐입이라는 게 어떤 바이어스 요소가 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제 바이어스가 등장한
그 위치에서부터 그 전체는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이 패치별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게 무슨 디짓에서 왔는지 전체적으로 볼 때 무슨 디짓인지 모르지만 이 바이어스라는 것이 국소적으로 이제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그 패치를 좀 뽑아 올 것이고요. 요 이제 정보가 여기서 디코딩된 여기서 디코딩된 이 이미지에서도 이 이미지에서는 역시 저희가 랜덤하게 패치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런 패치들을 다양하게 추출하게 되고요. 이 패치들을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패치와 요 디코딩된 이미지에서의 패치 그래서 이 두 개의 패치가 실제로 같은 이미지에서